볼게요. 3쪽 봐봐, 3쪽. 이건 뭐 벌써 한 세 번째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시험 범위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도파민은 운동 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돼요. 그럼 이제 도파민성 뉴런이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돼. 뇌에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놔야 되고요. 이 뒤에 보면 혈액뇌장벽이라는 개념어가 나오는 거 알아볼라? 알죠? 그럼 얘한테 도달하려면 그걸 넘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는 또 통과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 레보도판. 그 레보도파는 레보도파 맞나? 통과를 할 수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통과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단 말이야. 알아듣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쩍번쩍 떠오르면 지금 장악이 잘 된 거야.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대. 자, 도파민 어디서 만들어져요? 도파민성 뉴런. 그거 어디 속에 있는데? 뇌에 있어, 뇌. 그치? 뇌 속에 있는 도파민성 뉴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섭취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으나, 맞죠? 먹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죠? 여기 혈액뇌 장벽이 있다면 여기 있다면 섭취한 도파민은 통과를 못한다. 이건 일로 와요 못 와요? 아 못 와요. 됐지? 그래서 합성된 것만 쓸 수 있는 거 합성된 것만.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합니다. 자, 연접해 있는 뉴런에서 연접 이런 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닿아 있다 뭐는 뜻이겠죠? 이때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이 되는 거고,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이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이제 시냅스 전 뉴런, 후 뉴런이 있는 거고, 이 전 뉴런을 우리는 뭐라고도 알아놔야 돼? 이게 도파민성 뉴런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 후 뉴런은 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놔야 돼? 수용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놔야 되고, 이 뒤에 보면 수용체의 종류가 나오는 거 알아볼라? 나와요. 알죠? 그렇대.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 뉴런에 흡수되면, 그래 봐봐. 이로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슉. 아미노산. 티로신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 티로신은 뭐의 일종이야? 아미노산의 일종이야. 그럼 여기서 진행되는 뭔가가 있나 봐. 여기서 진행되는 뭔가. 이 티로신을 합성해서 뭘 만들어요? 레보도파를 만들고요. 레보도파를 합성해서 도파민을 만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티로신이 흡수돼서 도파민이 된다 하는 거. 알아듣죠? 읽어볼까?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을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 레보도파로 합성이 되고요.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합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 관여하는 게 누구예요? 효소. 여기에 관여하는 것도 효소 하는 건데,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틀린 선지 낼 만한 지점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걸 찍어놓으면 누가 볼까? 그지? 이걸 찍어놓으면 코가 막혀가지고 코맹맹 소리가 자꾸 귀엽게. 이런 거 기세로 밀고 나가야 돼. 기세로 해놓고 수줍어 하면 그때부터 나가리다. 할록이 옛날에 수업하던 영상 하나 있는데 너 기억나냐? 기억 안 나요? 내가 친히 편집까지 해서 다 보내줬어.
궁금하다. 월클이야 월클. 개 잘해. 궁금하다. 자, 어쨌든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어디가? 활성화되면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로 분비돼서 후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래요. 요 과정도 좀 디테일이야. 뭐에다가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활성화되면이라고 가로쳐놔.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활성화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어. 자, 그럼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건 얘가 뭐 됐다는 얘기야? 활성화 됐다는 건 저장된 게 나간다는 얘기야.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라고. 활성화가 되면 뭐가 분비되는 거다? 저장된 것이 분비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묘하게 틀어서 틀린 선지 만들기 굉장히 좋은 거죠. 맞죠? 기존에 저장된 게 없다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 하는 거야. 뭐 얘가 활성화된다 그래도 틀리는 거고. 맞죠? 얘가 활성화돼야지 여기 저장된 게 분비될 수 있는 거야. 알아듣겠냐? 예.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 흡수돼야 된다는 거. 왜냐면 티로신을 합성한다 그럴 수 있어. 티로신을 합성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어떤 지점이 막 자꾸 건드려질지 알겠죠? 예. 그치? 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대. 자,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고요. D2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 활성을 억제하는 억제성 수용체래. 봐봐. 이제 저 수용체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수용체 이렇게 생겼었잖아. 주목을 해보지. 도파민을 받아서 어쩌고 되는 게 있고 저쩌고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흥분성 수용체가 있고 또 억제성 수용체가 있는 거야. 흥분성 수용체 그리고 억제성 수용체가 있는 거다. 흥분성 수용체 이름 뭐야? D1. 억제성 수용체는 D2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이 중 D2 계열 아니 어디 갔어? 수용체는 시냅스 후뉴런뿐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대요.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가진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에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억제돼서 도파민 분비가 중단됩니다. 여기 비추쳐야겠네. 도파민 분비 중단. 그러니까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맞죠? 맞지? 자, 그래서 흥분성 수용체는 언급까지만 나왔고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죠? 예.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자가. 그렇지. 걔가 뭔데? 도파민성 뉴런인데 수용체가 어떻게 생긴 거야? D2로 생긴 거야. 그죠? 자, 봐봐. 여기서 자가 수용체 라는 개념을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지. 나는 누구라고? 나는 도파민성 뉴런이라고. 그치? 도파민성 뉴런인데 여기 달려있는 게 뭐라고 지금? D2라고 D2. 그치? 이렇게 되면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스스로 분비를 조절한다. 이 D2 덕분에 스스로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분비를 스스로 조절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 어떤 양상인지는 몰라. 맞죠? 이게 사실 편의상 여기서 분비하고 여기 수용체 달렸다라는 방식으로 내가 이미지화를 한 것 뿐이지.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 이미지화를 이렇게 한 덕분에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처음에 저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D2가 달려있음을 이유로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라고. 그치? D2가 원인, 스스로 조절이 결과. 요걸 안 놓쳐야 돼. 알아듣겠죠? 된 것 같은데? 한편 시냅스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 오, 도파민 수송체 동그라미 치자. 재흡수되기도 한대요. 야, 아까 수용체랑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됐었죠? 흡수였나? 수용체를 통해 흡수되는 거냐? 결합. 그거 다른 거 아니야, 둘이? 이거 둘이 다른 거야. 결합한다라는 개념이랑 흡수된다는 개념 다른 거예요. 이해가? 예. 그래, 이런 거 구분해야 돼, 이런 거. 맞지? 그래서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됐다. 소포 아까 나왔었던 애잖아. 여기 저장돼 있었던 거. 그죠? 이 저장 자체를 소포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로 보내는 거네. 이 소포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네. 흡수해서. 결합이랑 아예 다르긴 다른 거네. 결합이라는 건 화학적 결합을 말하는 걸 거 아니야. 스포이드처럼 뿅 빨아들이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이해 가요? 그래서 나 같으면 치졸하게 여기에다 흡수라는 단어를 이용할 거야. 여기에다 흡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틀린 선지를 낼 거라고. 이해가? 예. 결합이랑 흡수랑 다른 거야. 그 지점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편으로 이라고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 설명해? DAT에 대해 설명한다고. DAT는 이름이 뭐야? 수송체야, 수송체. 그치? 수송체는 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거죠? 도파민을 흡수해. 그렇게 해서 다시 저장해. 어디에다가? 소포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맞지? 소포에다가 저장하는 거지. 근데 소포는 뭐 할 때 쓰는 거였지? 아까 활성화됐을 때 분비하기 전에 저장해 두는 거였잖아. 여기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비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야. 재활용이라고, 재활용. 이해 가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버겁진 않죠? 예. 그죠? 예, 사실 비문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됐어? 그래서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맞죠? 소포에 저장됐다라는 건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분해되거나, 맞죠?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대요. DAT는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봐봐. 도파민성 뉴런은 사실 D1 가진 애가 있을 것 같고 D2 가진 애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맞죠? 그럼 이 중에서 스스로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얘네죠. 그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한 축이 더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게 뭐야? 예. DAT가 있는 애, 그리고 DAT가 없는 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는 스스로 조절을 하기도 하면서 재흡수도 가능한. 맞죠? 얘는 스스로 조절은 하지만 재흡수는 못하는. 얘는 스스로 조절은 못하지만 재흡수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도 못하고 재흡수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뭐 한다고? 못하니까 밖에서 분해한다고. 맞죠? 그런데 얘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자기 수용체로서 D2에다가 도파민을 결합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좀 기억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온전히 뭔가를 얘기해 준 건 아니야.
근데 DHT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기하고 그 전에 D2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맞죠?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에 의해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죠? 이게 뭐 D2 달린 애들한테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둬야 돼. 물론 문제가 이걸 이용해서 나오진 않겠으나, 알겠죠? 이런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작동해야 되는 어떤 사고 체계가 이런 거라 이거지. 여기가 이제 11번 관련해서 나온 거 아니야? 11번 문제가 아직도 좀 불분명해요. 이상함.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은 도파민성 뉴런에 의해서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어. 도파민성 뉴런이 뭔데? 도파민 분비하는 애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은 어쩌고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 다를 수 있을걸? 이라는 건 D2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아니면 DHT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라고 얘기해야 맞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D2를 지녔냐 DHT를 지녔냐 D2를 지니면서 동시에 DHT를 지녔냐 D2만 있고 DHT가 없느냐 아니면 D2는 없지만 DHT는 있느냐 D2도 없고 DHT도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답 몇 번이에요? DH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때문에 가 무슨 얘기야? 방금 전에 얘기한 거잖아. 그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그치? D2가 없어가지고 D1만 있어가지고 도파민을 조절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D1이 있지만 그 와중에 DHT가 있어서 재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재흡수가 왜 조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흡수한다라는 건 그 틈에 있는 도파민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DHT도 있고 D2도 있으면 걔는 뭐 재흡수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자기가 결합해서 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수용체에 그 도파민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버전이 네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 도파민성 뉴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 아니야? 저런 느낌. 맞죠? 근데 그래도 좀 모르겠어요. 맞게 설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좀 어려움. 이거 학교에서는 해설 안 해주시죠? 그 정도 알면 돼, 그 정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가 수용체 존재합니다 라는 거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DHT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라는 걸 설명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뭐야 그러면 총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네? 맞죠? 이렇게 D1이 달려있느냐 D2가 달려있느냐 아니면 이거 아까랑 다른 모양으로 그렸다. 미안해요 여러분. DHT가 있느냐 DHT가 없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 라고 상상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되냐? 분비된 도파민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아이고 밖에서 분해는 또 어떻게 시키는 건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설명을 말았다기보다 너무도 복잡한 거에서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야. 그래 보이죠? 그죠? 이게 사실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겠어. 그중 일부만 발췌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당연히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칸이죠, 요칸. 얘는 자기 수용체에 도파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절도 못하지. 그지? DHT를 흡수하는 방식으로도 못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밖에서 분해해야 되는 거야. 밖에서 분해. 이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얘는 도파민을 조절함에 있어서 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고요. 방법은 안 나왔어. 자,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 의지에 따른 움직임이 수의적 운동. 여긴 이제 아니다.
너무 망언이었죠? 수위적 운동. 내측 창백기. 내측 창백핵.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조절이 된대요. 이게 사실 얘들아, 이 사실 좀 기저핵 이거 뇌에 있는 거야? 라고 봐야겠죠? 기저핵 이거 뇌에 있는 거야. 뒤에 보면 여기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야. 그죠? 이거 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긴 했음. 근데 뭐 당연한 건가 봐. 기저핵이 뇌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수험생한테 당연한 건가 봐. 나는 기저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저도 내측 창백기 이런 거 처음. 어쨌든 이 수위적 운동 조절하는 거 어디서 일어나? 기저핵에서 일어나는 거야. 기저핵. 기저핵에서 앞에 누가 있고 뒤에 누가 있어야 마땅한 거야? 내측 창백기. 앞에. 앞에. 선조체랑 그치. 선조체. 내측 창백핵. 내측 창백핵. 나 내측 창백기. 근데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경로가 지금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두 개. 간. 그치? 두 개. 이 두 개가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자, 맞아볼게요. 어휴. 대답한 거죠? 예.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래. 누구도? 얘도. 가봤어. 그치, 가바성이다. 가바성 뉴런이다. 자, 그러면 가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바를 받으면 그 다음 애가 억제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 좀 빡센 게 뭐냐면 얘가 가바를 받잖아요? 네. 그럼 억제가 억제되는 거야. 억제. 그죠? 억제가 억제되는 거랑 그 다음이 활성화야. 그 지점이 헷갈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알겠지? 억제를 억제. 자,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대요.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인데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부터 한번 따져보자. 직접 경로. 봐봐이.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돼서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의 뉴런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가바가 안 나가는 거야. 그죠? 여기 밑줄처럼 뉴런의 활성이 억제됩니다. 가바 분비 X라고 적어놔.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의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봐봐. 여기 맨 앞에 누구야? 선조체죠. 그 다음 누구야? 내측 창백기. 내측 창백핵. 그 요 뒤에 누가 있어? 시상. 여기에 시상이 있나? 시상. 좋아. 그래서 여기로 뭘 보내? 직접 경로로 가봐. 가바를 보내. 그럼 여기로 뭐가 안 가? 가봐. 안 가요. 그치, 여기는 가바가 안 가. 그럼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예. 좋아. 그럼 시상은 누구랑 연결돼 있는데? 대뇌피질. 그치, 대뇌피질 맞나? 네. 대뇌피질이. 그치, 대뇌피질 운동 영역. 얘는 대뇌피질 운동 영역이랑 연결돼 있단 말이야. 영역. 그치? 자, 그러면 요 경로로 글루타메이트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가요. 글루타메이트가 가는 거야. 왜? 시상이 억제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됐어? 자, 그럼 무슨 경로도 있어? 간접 경로도 있어. 자, 간접 경로도 선조체가 내측 창백핵이랑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중간에 뭐가 있죠? 예. 봐봐요. 자, 간접 경로에서는 선주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됩니다. 뭐라고?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봐봐. 가바가 어딘가로 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거야.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서 여기가 기저핵이야. 아까 얘기했던 기저핵 다른 부위죠. 다른 부위를 거쳐서 간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접 경로라고 하는 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한번 거쳤다가 기저핵의 다른 부위가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된 경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뭘 쏴? 분명히 뭐가 나갔어? 여기는 가바가 나갔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핑퐁 핑퐁 해가지고 여기로 뭐가 와?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나가는 거야. 그죠?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면 오, 활성화가 되네? 가봐. 그러면 얘한테 뭐가 나오는 거야? 가바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되는 거죠. 맞지? 여기서는 이제 가바가 나가겠지. 가바 나가면 얘로부터 어디로? 그치. 운동 영역으로 가는 뭐가 안 나올 거야. 글루타메이트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운동 영역으로 가는 글루타메이트가 안 나올 거야, 여기에. 글루타메이트가 안 나올 거다. 이거 이해 가냐? 예. 좋아. 그래서 요 간접 경로라는 건 다른 부위를 거쳐가요. 그죠? 그래서 가바가 얘한테 선조체가 요 내측 창백핵한테 가바를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가바를 쏘는 거야. 다른 애는 이 지지고 볶아서 이 내측 창백핵한테 뭐가? 글루타메이트가 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글루타메이트가 갔으니까 얘는 신나게 활성화되어 있겠지. 그럼 가바가 여기로 신나게 나가겠지. 그럼 가바를 받았으니까 얘는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를 못 보내주지. 억제됐으니까. 됐어요? 좋아.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했던 지점이 뭐냐면 얘는 잘 생각해봐. 얘는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네. 그치? 얘는 내 수용체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도파민을 받으면 흥분할 수도 있고 똑같은 도파민을 받았지만 억제될 수도 있는 거였다고. 이거 알아들어? 네. 근데 여기는 신경전달 물질이 그걸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했지. 가바면 얘가 흥분할 거고 글루타메이트면 가바면 얘가 억제될 거고 글루타메이트면 얘가 흥분할 거다. 알아들어? 그러면 그거 헷갈리게 만들 거면 도파민이면 얘가 흥분할 거야 라는 말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걔는 수용체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맞죠? 그리고 얘는 가바가 나갔지만 수용체가 어쩌고라서 뭐 활성화될 거야, 억제될 거야. 이것도 틀린 말이야. 그치? 얘는 그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거든. 이해 가요? 너네가 선생님이면 너무 내고 싶은 문제 아니야? 네. 맞죠? 이 글루타메이트를 내보냈는데 수용체가 어쩌고라서 억제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가바를 분비했는데 수용체가 저쪽으로라서 뭐 억제됐네요? 아니면 활성화됐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 뒤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뒤에 애가 활성화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된 거야. 네. 가바면 뒤에 애가 억제되는 거고요. 글루타메이트면 뒤에 애가 활성화되는 거라고. 이해가?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근데 얘는 전달 물질 똑같은 애야. 근데 수용체가 D1이냐 D2냐에 따라서 그 수용체를 가진 애가 D1이면 흥분하는 거고 D2면 억제되는 거였다고. 어떻게 헷갈리게 할지 알겠죠? 네. 이게 진짜 개 지리는 설명인데 애들 왜 안 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두는 거야. 근데 왜 여기 도파민 얘기가 안 나오냐고. 도파민 얘기 안 나왔잖아요. 이제 나올 거다 이거지. 그치?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요 선조체로 연결돼요. 직접 및 간접. 야, 흑질 아까 나왔었던 거야? 흑질 처음 나와? 네. 흑질.
아까 뇌라고만 나왔죠. 흑질이라고 안 나오고. 뇌.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봐봐. 직접 경로의 선조체. 직접 경로의 선조체. 얘 수용체 뭐야? D1이야, D1. 그치? 얘는 수용체가 D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파민을 먹으면 활성화돼. 그러면 가바가 내측 창백핵으로 막 쏴지고 내측 창백핵 가바 쏘는 애인데 억제되니까 가바가 시상 어쪽으로 못 가고 얘는 그럼 억제를 안 당하니까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마구마구 가는 거야. 이해가죠? 얘는 수용체가 뭐야? 얘는 수용체가 D2야. 그치? 그러면 가바가 못 가. 가바 일로 못 가. 그죠? 그럼 기저핵이 글루타메이트 일로 다른 부위가 못 보내. 글루타메이트 못 보내면 여기를 일로 가봐? 안 넘어가. 그러면 얘는 글루타메이트를 마구마구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운동이 활성화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직접 경로가 도파민을 먹은 경우랑 간접 경로가 도파민을 먹은 경우는 결과가 같아요. 맞지? 도파민 결합의 결과가 같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여기까지만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됐지? 네. 그래서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하여 라는 말이 이제는 타당하다라는 말을 이제 왜 타당한지를 포함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좀 많이 풀어봤지만 한 번만 더 풀어볼까요?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도 있다. 맞아 틀려? 네. 맞죠? 그럼 걔네가 우리가 뭐인지도 대답할 수 있지. 뭔데? 직접 경로야? 간접 경로야? 직접 경로죠. 직접 경로. 이거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 맞죠? 왜냐면 티로신이 뭐 돼야 되니까? 레보도파 돼야 되니까. 레보도파도 도파민이 돼야 되니까 맞는 말이야. 3번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서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어요. 맞아요. 왜 여러 가지야? 도파민도 있고 가바도 있고 글루타메이트도 있으니까. 3번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밖에서 분해된다. 뭐가 지금 간과돼 있어? 수송체. 맞죠? 수송체가 간과돼 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못한 거죠? 11번은 아까 얘기하긴 했어. 10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야. 2번은 아마 요런 모양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거 아닌가? 쉽다는 게 내 해석이라는 거지. 좀 어렵더라고 이게. 자 1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요. 기억이 뭐야? 직접 경로. 니은은 간접 경로네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됩니다. 달리가 틀렸죠. 니은도 똑같아. 그죠? 여차저차해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아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됐어. 기억 니은에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됐어. 그럼 어떻게 돼? 뭐야? 이거는 가바 분리가 발사. 됐네. 기억력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 바뀌었어? 예.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나? 시상으로 가바가 그러네. 분비가 되네요. 기억이 안 되는 거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이 억제된대요. 맞아 틀려? 맞아요. 왜요? 운동 촉진. 왜냐면 내측 창백핵이 가발 안 써야 돼. 활성화가 안 돼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도파민이 분비되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죠? 맞냐? 자 13번 봐봐. 13번 파킨슨병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돼서 선조체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수의적 운동에 장애가 나타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는 걸 진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래서 완치는 안 돼.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떤 약물을 쓰느냐? 먼저 레보도파를 때려 붓는 거야. 그래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어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뇌로 안 가 잘.
그쵸?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사실이 있어. 이거 뇌로 가야 되는 건데 말초 조직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카르비도파는 뭐야?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 그치? 그리고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 그럼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를 도파민 못 되게 만들면, 즉 레보도파랑 카르비도파를 같이 쓰면 레보도파는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 안 되고, 그러면 뭐 꾸역꾸역이나마 뇌로 좀 전달되지 않을까? 그죠? 프라미팩솔은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해서 뉴런의 도파민이 결합한 것처럼 기능해. 1번 봐봐. 간은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긴 하죠. 예. 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흡질에서 합성된 네. 흡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기가 왜? 얘 나는 애초에 뇌로 못 가는 앤데? 예. 이번 괜찮아 이상해? 네. 괜찮아요 이상해요? 이상. 이상해요. 2번이 적절하지 못한 거야. 3번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예. 왜냐면 도파민처럼 기능하니까. 맞죠? 3번 나는 가와 함께 투여하면 말초 조직에서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는 걸 차단합니다. 그럼 뇌로 아무래도 좀 꾸역꾸역이게나마 많이 전달되겠죠? 예. 5번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가와 달을 병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네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7시에 국투 하자이.